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7월 17일 오전 5시 57분입니다. 거의 6시네요. 날도 밝았고. 코인 시장이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어요. 그죠? 7월 말 정도에 반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조금 일찍 했네요. 그죠? 조금 일찍 했고, 아직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3,500만원에 대한 언급도 좀 드렸었던 것 같고, 빈 포지션이면 안 된다. 어느 정도 30% 정도는 투입해 두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물려 있으신 분들은 이번 반등이 곧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나면 잘 좀 빠져나와 달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신규로 하셨을 때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그런 흐름이었고, 근데 노려볼 만한 흐름이라 하더라도 그걸 풀배팅으로 해서 다 먹을 거냐라는 부분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죠? 저도 뭐 이번 반등 시장에서는 한 10몇 퍼센트,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는 10몇 퍼센트, 지난달에는 뭐 7, 8% 정도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못 벌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것 같고, 많이 뭐 운이 좋은 종목들 사가지고 이 30%, 50%한 방에 다 먹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먹으려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몰리신 분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심리가 먼저입니다. 관리가 먼저고요. 그죠? 풀베팅 못 하셔서 아쉬운 분들은 뭐 다음 기회에 또 잡으면 되니까요. 너무 심려치 마시고 그 풀베팅이라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 좀 치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연준 매파 신종모드 1%보다 0.75 인상 지지 1포인트 안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원화값 1350원대 각오해야 당분 마땅한 방어치 없어. 고시 이거 방어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잘못 방어하다가 외환보유가 거덜이 나고, 외환보유가 거덜이 난 상태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헤지펀드의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버리면 빼도 박도 못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아마 그렇게 넘어갈 겁니다. 마통 연장하니 이자 2배, 빚갚은 호구, 직장인 멘붕. 그죠? 지금 대출을 원금을 삭감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대출 원금 삭감은 아닌 것 같아요. 이자는요. 그래요. 이자는 최저 이자로 국가가 좀 대출 내주고 뭐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원금을 삭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일을 시켜서 노동의 대가를 치르든지요. 저는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네요. 그쵸? 오늘은 차트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꽤 많이 올랐죠. 그죠? 자, 트레이딩 뷰 들어가겠습니다. 환율하고 간단하게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환율입니다. 환율은 항상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죠? 1340원 정도까지 언급을 드렸었어요. 1330원 정도까지 봤네요. 그죠? 아직까지 떨어질 흐름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0.75, 0.5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요번 환율이 언제죠? 이번에 그 금리 인상이 언제인지 날짜를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날을 기점으로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쵸? 그것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름값도 뭐 조정 주기다가 살짝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뭐 이런 종목들 다른 건 크게 볼 필요 없고요. 고기 두 개 보시고 이제 오늘은 코인을 좀 메인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좀 위험한 안 좋은 소리를 하다가 이때도 사실 조정에 대한 이게 메인 시나리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심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 대한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거든요. 요 구간에 대한 요 구간에 대한 반등 이야기를 드리면 여기 손절 주고 들어가 달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요즘에서도 최근에 눌림목을 저기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여기 아닌가요? 네.
여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여기를 보여주시고 여기 아니네. 여기 어디서 대기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렇죠? 전체 손절가 보면 될 것 같다. 2,710만원 손절가 보고 들어가면 된다. 단타 그렇게 보고 진입하면 좋을 것이다. 여기 딱 반등할 때 이 타이밍에 들어가죠. 그죠? 잘 뭐 실험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찝찝한 게 남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추격 매수를 하기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자리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분할 익절 하시고 남은 것만 계속 즐겨 가시면 될 겁니다. 빈 포지션은 아직도 무 포지션은 아닌 것 같아요. 포지션을 들고 계시면 좀 곤란합니다. 디테일한 모든 파동들을 예상하기 좀 힘듭니다만 지금은 이제 1350만원 3500만원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며칠 전이었죠. 부재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빠진다면 깔끔해질 것 같은데 지금 안 빠지면 이제 3500을 보고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7월 말 반등이 아니라 이제 요게 이제 7월 초에 반등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가는 그런 그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적인 그러니까 날짜까지 정확하게 맞추면 제가 신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자격대에 대한 저평가에 대한 언급 충분히 드렸었던 것 같고 빈 포지션은 아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수익 달달하게 가셔가셨던 분들은 계좌 관리 좀 잘 하시고 그리고 요런 것 흐름들은 나쁘지 않은 흐름이거든요. 주봉상 어설프지만 다이버넌스가 드러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2평이 지금 빠지고 있는 그림이라서 2평이 자체가 빠지고 있는 그림이라서 크게 가기보다는 한 25,000, 24,000 정도까지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만 달러니까 25,000, 24,000달러면 원하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그죠? 한 3,200? 많이 가면 3,500 정도. 이 정도까지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볼린저 밴드 하방 이탈 거래량 터지니까 반등이 나오네요. 그죠? 그죠? 이런 것들은 저평가 국면이라는 말씀 좀 드려왔었었고, 하지만, 과거에 물리셨던 분들이 여기서 물타기를 해라라는 그런 거는 저는 제 원칙상으로는 그건 아니에요. 제 원칙상은 그건 아니고요. 속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물타기 해라. 내가 사라고 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신규 매수, 저는 신규 매수자입니다. 그죠? 수익을 이 자리에 이 수익 다 먹고 나서 요 수익도 먹고 요 수익도 먹고 요 수익 먹고 요 수익 먹고 그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이는 못 먹어도 조금씩 먹고 있는 거예요. 하락장 속에서도. 신규 매수자로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이었고 그리고 풀배팅까지는 안 하더라도 일단은 시드를 걸어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반등이 오면 이제는 살짝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24,000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상당한 많은 물량을 절어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짜가 정확하게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물론 비트코인은 이 정도 반등이지만 알트코인으로 상당히 많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강합니다. 그죠? 우리가 NFT 관련된 그 종목들이 이제 내년부터 이제 국가적으로 아마 지원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국면이고, 비트코인보다는 지금 알트가 좀 구매저들이죠. 이더리움, 리플도 마찬가지. 리플도 지금 강세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리플도 손절가가 좀 명확하니 손절가를 잘 잡고 진입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꼭 선절해 주셔야 돼요. 10% 좀 넘는데 장투적인 측면에서 손절가를 주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목균형표를 붉은 영역을 수렴시키고 뚫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지금 다이브는 살짝 걸린 그런 상황이고, 어디가나 어쨌든 여기도 거래가 터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좀 노려볼 만한 그런 흐름이거든요. 아직도 괜찮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무포인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투입을 조금 하셔도 아직까지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쫄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손 빨고 계셨던 분들은 좀 반성하셔야 되죠. 이번에도. 그죠? 이더리움 클래식은 아무리 좋아도 저는 좀 사진 않겠습니다. 이더클은 안 살래요. 이더클은 안 살 거고요. 오랜만에 제가 다시 리플을 좀 사볼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메인으로 하고 이번에 최근에 폴리곤으로 단타를 조금 쳤습니다. 많이 못 쳤고 이 정도 잡아서 이 정도에 팔아버렸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죠? 네. 지금 폴리곤은 지금은 들고 있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리플이나 그런 것들, 이더리움 클래식, 솔라나 지금 NFT 종목들이죠, 그죠? 네. 발란체. 그래요. 요스도 반등을 좀 주는 모습인가요?
반등을 줘도 사실 여러분 물리셨던 분들은 성이 안 찰 겁니다. 그죠? 성이 안 차실 거고요. 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노리는 거예요. 차라리 요때 매수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더라도 요때 매수하셔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이다. 며칠 전에, 3일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빠지더라도 이럴 때 매수하는 거다. 그죠? 거래가 터지고 다이버전스를 만들령 말령 할 때. 그죠? 이때 매수하는 거다. 뭐 고점에서 막 추세가 깨질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뚫으려고 할 때 매수하는 거다. 비트코인 자체는 아직도 강하진 않지만 비트코인도 뭐 어느 정도 움직일 거라고, 이더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였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 이후에 이제 요번엔 반등 이후 이제 요번에 반등이 나오고 나서는 이제는 뭐 그죠? 뭐 이렇게 나서는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죠. 충분히 있죠. 아니면 이렇게 천천히 돌려줘야 돼요. 천천히. 그래서 천천히 파동도 좀 만들어주고 이렇게 돌려야 돼요. 급하게 가면 치안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이거 주봉상은 지금 외바닥 형태잖아요. 외바닥 형태이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가지고는 내가 쭉쭉쭉쭉 가는 흐름까지는 없다. 그래서 많이 가더라도 이더도 한 260만원, 70만원 정도까지만 바라보시면 된다. 그죠? 이더가 만약 이 자리에 오게 되면 NFT 정도 다 팔아버리세요. 네, 조금 더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오게 되면 다 팔아버리세요.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죠. 만약 이더리움이 420만원 정도 나오게 되면 NFT 관련된 종목 다 팔아버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도 좋다는데 안 팔았죠, 여러분들. 이렇게 꼬라박으면서 기존의 알트는 얼마나 많이 꼬라박았을까? 그죠? 우리 이번에도 한번 외웠네요. 확률상 95% 확률로 돌아 들어간다.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 그죠? 주봉 캔들이다 보니까 한 달 넘게 걸렸다. 버텨주면 나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요. 뭐 큰 수익 안 드시더라도 달달하게 드셨으면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들. 네. 이더리움 뭐 짧은 걸로 좀 볼까요? 아니야. 손절가가 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죠? 뭐 이게 뚫어서 다시 이제 또 수렴된 볼린저 밴드를 살짝 뚫고 있기는 한데, 이렇게 뚫었을 때도 사실 이런 식으로 따졌다가 다시 갈 가능성이 좀 크기도 하고, 많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는 이제 또 매도존이 되는 거거든요. 바로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끔찍하긴 한데, 그래도 뭐 이 수급 자체를 봤을 때는 나쁘지 않나요? 그죠? 근데 저는 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가줬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한번 봐줬으면 좋겠네요. 그죠? 이건 제 희망사항입니다. 예상이 아니라. 예상이 아닙니다. 다 팔아라 그래 놓고 팔고 나서 다시 사면 되지. 눌림목은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팔고 나서요 눌림목에 물량 채우는 건 습관이에요. 요거는 습관. 네. 아무튼 그런 모습입니다. 일봉상 스토캐스틱 모양습 나쁘지 않고요. 벌크된 숄더 어설프게나마 등장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력 파동상 임펄스 파동이냐는 부분은 아직도 의문점이거든요. 근데 거래량 측면이나 스토캐스틱 측면이 괜찮아서 이 부분에서 노려볼 수 있다. 그죠? 한 번 더 빠져주길 바랬는데, 솔직히 한 번 더 빠져서 깔끔하게 파동을 만들어주길 바랬는데 그냥 좀 들어버리면서 ABC 반등파로서의 최대 목표치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ABC 반등파도 규모가 크면 먹어야죠. 여기도 우리 노렸잖아, 그죠? ABC 반등파도 규모가 크면 노려야죠. 자, 뭐 그죠? 요 정도까지 정말 맥시멈입니다. 맥시멈 움직인다면, 맥시멈은 이제 이 정도까지 한 300만원 근처네요. 그렇죠? 이 정도까지 정말 초 맥시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번 반등 올해 안에 갈 수 있는 최대 목표치예요. 최대. 넘어가면 없어요. 그냥 버려요. 여기가 올해 가니까 현실적인 최대 목표치. 이게 좀 그러나, 이거는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최대 목표치. 이건 현실적인 최대 목표치. 그냥 가격대 안 보이시죠? 안 가르쳐 줄 거야. 여러분들 차트 보면서 이 위치가 어디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뭐 이 정도 230, 요 정도 230에서 40만원 정도까지가 이번 반등의 일반적인 목표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요 정도. 그러면 손절가가 예를 들어서 130만원이면 176만원이니까 지금 130만원이면 40만원 정도
차이가 나나요? 40만 원이면 약 20% 조금 더 나네. 이 위섭이 20% 손절률이면 좀 아프죠. 그죠? 그리고 240만 원이면 30% 정도의 수익률 조금 넘나요? 네. 그러면 손익비 자체는 성립이 되긴 합니다만 손절이 나갔을 때 충격은 좀 다소 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차트는 예측, 원웨이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수지타산을 따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쌀 때 우리가 가격이 깡패다. 쌀 때 매수를 노리는 것이다. 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싼 가치가 있는 상품은 싸면 무조건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은 가치를 가졌다는 그런 물건이 있다면 그럼 싼 게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가치를 측정할 수 없을 물건은 너무 싸면 의심하는 거지. 그쵸? 맞죠? 어쨌든 코인의 가치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정도는 있다고 보고 그러면 가치가 있는 물건은 쌀 때 우리가 매수를 노려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맨날 하는 이야기. 근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꼭 이럴 때 자꾸 매수를 노린단 말이죠. 더 갈까봐. 이때 사셔야 돼. 빠질 때도. 그러니까 손해가 나더라도 지금 노리시는 거예요. 초평가잖아요. 물론 지금 당장 사면 약조정을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약조정을 버티기 싫어가지고 맞죠? 그 손절 나가기 싫어가지고 막 이런 타점 탁 꼬리 탁 잡고 싶은 그런 욕심 그냥 그런 생각 머릿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제 방송 보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승질나서 말을 못하겠다. 한 수천 번을 한 것 같아요. 그 반복. 그 정도 실력 되시면 애초에 이런 방송 볼 필요도 없는 거고. 그죠? 적당히 물려있다가 수익 나는 거예요. 적당히 물려있다가. 그죠? 거래가 폭증했습니다. 바로 빠질까요? 아니요. 거래가 폭증을 했는데 이게 제가 거래 터지면 고점이 위험하다며. 아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갱신된 상태에서 이렇게 막 쭉 상승하다가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근데 지금 뚫는 경우잖아요. 그죠? 뚫을 때는 거래가 터져야 돼요. 근데 여기보단 다소 덜 쳐졌죠. 괜찮아요. 그죠? 괜찮은 상태고 단기적으로 1시간 차트 거래가 좀 터졌으면 뚫으면서 그죠? 그리고 앞에 거래량도 이게 앞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앞에 이런 구간들이 있단 말입니다. 4시간 차트 정도 볼까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꼬라박는 확률은 잘 없습니다. 거래가 터지면 고점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주려 하는 말이 뭐냐면 거래가 터지고 나서 그 다음 돌파가 거래가 좀 약해지고 추세가 약해지면 그때는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여기 추세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한 번 정도 들어주었을 때 이렇게 빠지면 이제 깨질 수 있겠죠. 깨지면 다시 이제 깨지면 떨어지냐? 더 빠질 거라고 보냐?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나 그런 질문 정말 승질나. 그럼 다시 판을 다시 짜야 되는 거 되돌리면 잡고. 오케이? 네. 그래요 뭐. 좀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제목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요. 2,900만 원에 대한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그죠? 최근에 3,500만 원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7월 15일 날이 이제 보면 좀 강한 어감으로 제목을 좀 넣어 드렸어요. 그쵸? 먹잇값을 참. 예전에는 뭐 그냥 평범했죠, 제목들이. 그죠? 깨지면 이건 공부방용이고 예상하는 게 아니다. 예상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강한 말투를 드리는 게 이제 그죠? 요런 2,900만 원에 대한 것과 3,500만 원. 그래서 3,500것 그리고 먹잇값을 찾는 맹수처럼 잘 찾아보라는 거지. 뭐 제가 다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더리움도 뭐 방장 꼬라박
있는 것보다는 살짝 더 움직일 가능성이 아직은 단기적으로는 또 있다. 뭐 그래서 매수를 지금 하느냐, 당장 하면 당장 사서 쭈르륵 오르느냐라는 부분은 네가 알아서 하세요. 그건 난 몰라요. 근데 아직도 긍정의 요소가 조금 더 많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리플 같은 경우도 지금 긍정 요소가 조금 더 많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도 긍정 요소가 조금 많은데 매력적 나쁘지 않아요. 그죠?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음을 이렇게 뚫는 모습은 제가 그래도 꽤 괜찮아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뚫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진짜 가려면 뚫어서 갔다가 양원 지지를 받고 다시 가는 게 진짜 비기 상승이거든요. 요거 이제 갈지 안 갈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이버전스 어설프게 아마 등장을 했고, 그렇죠? 16.6 그리고 20, 12, 12가 살짝 돌리고 있는데 요거 지금 이평 살짝 돌리고 있거든요. 거래는 조금 약하지만 요게 지금 이제 걸리는 상태. 요거 지금 거래량입니다. 요 거래는 걸리는 상태. 요 거래량 여기서 한번 받아 먹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엔 뚫으면 이제 돌파 매수도 노려보셔도 되는.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손절률이 15%입니다. 그죠? 제가 이번에 매매 수익이 이제 원금 대비 수익이 10%가 조금 넘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수익률을 담보로 얘를 한번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매매는요 예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산으로 하는 거거든요. 계산으로. 제가 한 400 남짓의 돈을 넣어가지고 지금 500만원에 살짝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10%가 좀 넘었습니다. 많이 넘었죠. 400, 딱 400은 아니고 300 몇십만원 시작했으니까. 그럼 얘가 손절 나가면 저는 원금에서 아마 본전이 끊어질 겁니다.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제가 리플 같은 경우는 과거에 좀 매매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놀림목이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지드 분할을 하든 뭐 아니면 풀베팅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리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아마 목표치는 이더리움과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목표치는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참 애매하단 말이야. 아직까지 뭐 엄청난 상승을 유눈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엄청난 상승을 의기하는 진짜 갈 거면 이렇게 가요. 진짜 갈 거면 갔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면 많이 진짜 가는 거야. 진짜 가는 거. 만약 이 자리를 보면 물리시부터 다 팔아버리시면 돼요. 좋아요, 네. 이런 종목들은 제가 성격을 몰라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폴리곤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폴리곤 차트를 보면서 추세의 돌파 흐름들을 많이 체크를 하고 있었거든요. 폴리곤도 아직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멈춰 가냐 부분은 뭔지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은데 이제 차트가 좀 짧아서 좀 짜증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짧아서 짜증난다. 그러니까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노려보시고 이제 스톱 파동 분석도 좀 잘 안되고 얘는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길게는 내가 펀더멘탈을 믿고 좀 길게는 못 보겠다. 기본적 분석이라든가 그죠? 그런 것들. 이더리움 클래식 마찬가지입니다. 차트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확정 스캠이라고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하고 싶어요. 확정 난 스캠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얘를. 그래서 별로 안 하고 싶고요. 단타 치실 분들은 뭐 하시든지 마시든지. 그쵸. 엑시인피니티 지난달에 힘들 하시는 분들 많아서 아마 이제 고생하시더니만은 엑스인피니티가 대표적인 NFT 종목이죠. 아직은 좀 약해요. 요런 주봉상 요런 모습은 좀 별로 매력적이진 못합니다. 이오스가 진짜 정말 차트가 참. 자, 여러분들 이것도 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다시 이렇게 갈 때가 많이 가는 흐름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봉상 이렇게 일목균형 이렇게 나와서 요 종목을 뚫어야 되거든. 그래서 얘도 23년에 대한 큰 변곡점 하나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사람만 남으면 다 지금 가격보다 많이 높아져 있을 거예요. 살아남는 게 제일 좋아요. A분들 댓글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여기 이제 스테이킹 이자 주는 종목이더라고요. 그럼 저는 일단은 걸러버립니다. 성격이 그래요. 저는 이자가 아무 이유 없이 주는 게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주는 이자는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루나의 성격을 뒤집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무조건 조심합니다. 저는 무조건. 네, 무조건 조심하고요. 뭐 반등의 형태를 보면 지금 모든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이제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었는데 보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옛날 구종목이 좀 힘을 좀 받고 있죠, 그죠? 옛날에 힘 받던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디테일한 타점들을 잡아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뭐라고 할까? 아직까지는 이제 전반적으로 힘이 좀 남아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기 딱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신규로 막 풀매수를 하면 되느냐, 그럼 돈을 벌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조금 흔들리는 게 있어도 버티면 아마 수익권을 한번 보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3,500만원 언급 한번 드렸죠. 올해 안에 한번 볼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네, 그 시황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이 넘어가면 장담 못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침체 시장으로 진짜 침체 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서 좀 조심스럽고요. 글쎄요. 어쨌든 이번 배파 반등은 잘 먹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리플이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아이고, 그래도 기분이 좀 좋네요. 제가 뭐 정확하게 뭐 풀매수 시향까지는 못했더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사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지속적으로 드려왔던 것 같던데 조금이나마 반등이 나와서 다행이고요. 물리신 분들은 탈출 기회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물타기를 했으면 내가 돈을 벌었는데 자꾸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물타기 했으면 지금 오르지 않고 여러분들 털고 못 견디게 만들고 또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모든 결과가 이루어진 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럴 확률이 매우 컸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반등 잘 진행이 된다면 나중에 잘 털고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저점 이탈 가능성이 없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아직 저점 이탈은 아직도 한 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그러면 글쎄요, 아직도 좀 찝찝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내년이라도 이렇게 빠져야 돼요. 매미가 오네요. 아무튼 어디 붙어있나? 비가 와서 장틀에 붙어있나? 아무튼 한 번 더 빠져야 돼요. 그래야 좀 깔끔할 것 같은데 좀 기분 나쁘시지만 조금 찝찝합니다. 예, 그게 좀 개운하지 않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지금이 나쁘지 않다. 매입소유 좀 커서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단톡방을 통해서 얘기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